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거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65번째 시간으로 일본 물어 3-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물어 3-2 신상목. 자연스럽게 변화 실천해 온 아키토 천황. 퀘이크 교도인 바이닝은 아키토에게 평화에 대한 신념을 심어주었다. 바이닝 부인의 평화주의 신념과 평화헌법에 대한 애정이 아키토 천황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천황이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없지만 성인이 된 아키토는 여타 황족과 보수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천황과의 최초로 평민인 미치코 황후와 결혼했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이남일녀의 자녀들은 천황 부부의 의지에 따라 천황 부부와 같이 생활하며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다. 이남일녀 모두 평민과 결혼해 보통의 가정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 천황가가 평민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새로운 전통이 됐다. 이러한 아키토 천황의 삶의 궤적에 비추어 볼 때 평화헌법에 대한 바이닝 부인의 신념과 애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바이닝 부인은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아키토 천황과 미치코 황후의 결혼식의 귀빈으로 초대됐다. 때때로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부인이 고령으로 요양원에 입원했을 당시 매년 그의 생일날 주미 일본 대사관의 의전 차량이 찾아와 카드가 꽂힌 꽃바구니를 전달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한국인은 천황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 시대 과거 천황의 책임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한일 간 역사 화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천황에 대해 잠시 감정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 아키토 천황이 일본 내에서 누리는 존경과 인기는 과거 인위적으로 조작된 반신적 존재로서의 맹목적 숭배와는 맥이 다르다. 히로히토 전 천황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전범으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법 있다. 아키토 천황은 최소한 전쟁의 책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롭다. 극렬 좌파도 천황제를 비판할지언정 아키토 개인을 비판하진 않는다. 모두에서 언급한 아키토 천황의 2013년 8순 생일 기념 담화, 전후 연합군의 점령하에 이었던 일본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소중한 것으로 삼아 일본국 헌법을 만들고 다양한 개혁을 실시해 오늘의 일본을 일궜다는 일견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의 우파 역사 수정주의는 현행 헌법이 점령 시절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져 일본의 고유한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하므로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아키토의 담화에는 이런 역사 수정주의를 부정하고 아베 총리의 개헌론이 새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의미가 담겨있다. 사이판 한국 위경비 참배, 아키토 천황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은 어떠한가? 단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보자. 2005년 6월 아키토 천황 부부는 전후 최초로 사이판을 방문하여 한국인 위령탑에 참배했다. 당초 예정이 없던 깜짝 방문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으나 만약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공표하지 않았을 뿐 천황 자신의 희망에 따라 계획된 참배였다. 당시 참배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 논조는 이랬다. 전범 재판을 부정하고 침략 전쟁을 미화하려는 위기인사들의 망언이 부쩍 늘어난 현실과 맞물려 일왕의 사이판 방문이 군국주의에 대한 항수를 다시 자극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방송. 침략 전쟁에 대한 진솔한 반성 없는 천황의 이번 사이판 방문을 두고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국제사회에 오히려 전쟁 피해국인 것처럼 보이려는 속셈도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뉴스. 아키토 천황이 걸어온 삶의 궤적에 비추어 볼 때 사정을 아는 사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조다.
누구보다 평화국가 일본을 지키려야 하는 인물이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담아 한국인 유령비에 참배했는데 우리 언론은 군국주의의 항수를 불러일으키고 전쟁 피해국처럼 보이려는 속셈이고 주변국의 존경을 받기 위한 왕다운 최신이 아쉽다고 논평한다. 이 이상한 괴리가 한일 간의 심리적 거리다. 과거로의 순례여행. 지난 2008년 4월 21일 일본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일본 황거를 방문 아키토 천황 부부와 만났다. 일본 천황은 모든 세속적 권능에서 배제되어 있고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발언과 행동도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다. 누구보다 헌법수 의지가 강한 천황이지만 역사와 평화에 대한 본인의 신념은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밝혀왔다. 우파 정치인들의 집요한 회유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없다. 아키토 천황은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완전한 일본의 과오이며 그에 대한 보상이야말로 자신의 천황으로서의 사명이라는 신념하에 1989년 즉위 이후 과거로의 순례여행을 시작했다. 1991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을 시초로 1992년에는 중국을 방문했고 2005년에는 사이판, 2006년에는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했다. 2009년에는 하와이, 2015년에는 팔라우를 방문했다. 팔라우 방문은 지병과 고령을 이유로 주의가 만류했으나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는 천황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방문지에서 천황 부부는 일본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나타내기 위해 일본인 병사의 위령비와 함께 반드시 상대국의 위령비도 참배한다. 아키토 천황은 군국주의의 향수를 자극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식이 없는 인물로 그리는 언론은 한국밖에 없다. 심지어 중국 언론도 아키토 천황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 천황을 한국 친구로 만들어야. 아키토 천황의 한국 방문은 전후 70년이 지나도록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천황 자신은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으며 필요하면 직접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나 양국 지도자들은 천황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정략과 이해관계에 따라 천황을 견제하거나 이용하려 할 뿐 한일 간의 역사 화해를 위한 천황의 염원과 역할에 진지한 고민이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키토 천황이야말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우경화를 견제하고 한일 간 역사 화해의 새 장을 열 수 있는 평화의 전령사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 정확하지 못한 사실관계와 감정에 휘말려 우리의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일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